IFBB 프로 못 따는 건지 안 따는 건지 궁금. 안쪽 가슴을 채우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근이 장점이신데 복근 운동 중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시 탄단지 설정 방법, 4분할 운동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올해 연애 루틴이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Q&A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질문들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약점인 사람은 팔을 따로 빼서 하라는데 저는 곧 죽어도 3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팔만 따로 하는데 3분할을 한다는 건 너무 어불성설이죠? 아니에요. 3분할 하시면서 팔을 따로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또 아침 저녁으로 2번 운동하긴 해야 돼요. 저는 참고로 그렇게 한 적이 또 있었고 그때가 팔이 제일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발달도 많이 됐었고. 또 이거 여기다가 답을 또 3분이 달아주셨네. 답을 또 다른 분이 또 달아주신 거 보면 3분할 해서 삼두이도 어깨 따로 짝지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대근육 뒤에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또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대근육 운동을 운동 수행 후에 소근육 운동 시 집중력이나 강도가 떨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3분할에서 팔 운동을 추가해서 4분할을 가져간다는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또 저 대신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게 제가 대신 감사드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집중도와 강도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팔 운동 따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수가 늘어나서 손해보지도 않는 방법이 바로 3분할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저녁에 한 번 더 팔 운동을 따로 해라, 이겁니다. 가능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그렇게 할 때 팔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헬스장 2번 가기 좀 귀찮아요. 잘 못하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헬스장에 가는 거 자체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파워 집돌이라서 집 밖을 나가는 거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레슨 하러 가서 레슨하고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녁에 쉬다가 또 운동하러 또 나가. 이거는 대회 준비하면서 엄청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내가 이번에 챔피언 안 되면 내가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마인드였었던 때도 하루에 운동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주에 한 번 그 부위를 빡세게 털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강도를 주 2회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주 2번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이에요. 지금은 좀 아닌데 예전에는 빡세게 그냥 운동하고 한 3일 정도 푹 쉬어서 초과 회복하고 운동을 계속 강도 높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몸도 좋았죠. 그때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4분할을 좀 오래 했었는데 4분할의 단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등 운동 빈도가 너무 적다. 이게 4분할의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분할 또는 2분할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2분할 같은 4분할이 된 거죠. 4분할 같은 2분할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탄생 비화가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2분할 같은 4분할을 하면 단점이 이제 빡세게 털면 자주 못해. 그래서 그 강도와 볼륨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강도 조절. 근데 이분이 선호하는 타입이 뭐 그냥 한 번 할 때 그냥 확 하고서 많이 쉬는 거라고 하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 바꿀 필요 있을까?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번 형성된 뭐랄까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거는 바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좋다고 느끼는 그대로 하시면서 어쩌다 보니 변칙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봤는데 좋다, 갑자기 좋은 느낌이 났어, 그럴 때 바뀌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봐 했을 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남아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될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 시 탄단지 설정 방법, 체지방에 따라 4분할 운동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다이어트 할 때 탄단지 설정 방법은 체지방에 따라서 뭐 구간을 나눌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5대 3대 2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정석 같은 거예요. 탄단지 5, 3, 2 비율로 많이 갑니다. 저 또 이제 옛날에 또 FM 할 때 좀 5, 3, 2 전술을 또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은 탄수화물을 좀 더 줄여야겠다 필요를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4, 4, 2로 가는 거예요. 4키이즘이라고 알죠? 축덕들은 알아요. 네, 다 알아들었어. 또 4키이즘 딱 가는 거야. 그리고 밴딩 한다. 그럼 뭐 이제 352
가는 거죠. 제가 또 3백 좋아하거든요. 352도 괜찮습니다. 근데 352의 단점은 단백질을 막 200g 먹어야 되고 220g 먹어야 되고 좀 되게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석은 5대 3대 2다. 때에 따라서 442로 가든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라. 그리고 사실 한 체지방률 10% 초반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빠져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체지방 10% 초반까지는 다 감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으셔서 문제인 겁니다. 방법은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 체지방까지는 쉽게 갑니다. 보통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 보디빌딩 대회 나간다 이러면 10% 아래가 돼야 되고 5% 아래가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10% 5%는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이고 5%대부터는 오히려 탄수화물 좀 많이 먹는 거 추천.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비상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오히려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항상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놓고 구간마다 이렇게 먹어라 딱딱 박아줄 수는 없고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4분할 운동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이거는 보통 제가 또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제가 4분할을 한 5년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4분할에 비슷하게 준하는 운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4분할과 2분할이 섞여 있는 형태의 운동을 또 하다 보니까 때때로 3분할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4분할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그냥 웬만하면 추천을 해요. 다만 등 운동 빈도가 너무 적다, 4분할을 하면. 그게 이제 등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이 좋아서 등을 그냥 적당하게 유지하면 되는 사람들은 4분할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등이 더 좋아져야 되는, 밸런스가 조금은 깨져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4분할을 계속 할 시에는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 왜? 밀고 당기고 밀고 하체니까 밀기가만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당기는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4분할을 좀 변형해서 진행하는 게 당기기에는 더 좋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기기 운동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후면사슬 발달형의 경우에는 4분할을 하시면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복근 운동에 하루 얼마 정도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요. 저는 제가 이제 복근 운동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이제 군대 있을 때입니다. 제가 07 군번인데 07년도 이제 11월에 입대를 해서 11월에 입대해가지고 08, 09 10년도 1월에 전역을 했어요. 횟수로는 4년을 한 거죠. 물론 개월수로는 2년 3개월인가 그랬는데 2년 2개월? 그 2년 2개월 동안 진짜 복근 운동을 거의 매일 했어요. 거의 안 빠지고 매일 했고, 증인들은 그때 당시 같이 군 복무했던 전우들, 볼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네,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복근 운동을 뭐 운동 자체도 열심히 했고, 점호 시간에 대기할 때 청소 마치고 대기하면서 항상 저는 복근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건물대 잡고서 이제 레그레이즈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 많이 해서인지 몰라도 운동을 한 2년 반 넘게 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역하고 28쯤, 27, 8 이때 운동을 쉬었는데, 그렇게 2년 반 넘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복근이 계속 살아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운동 시작할 때도 복근 당연히 열심히 했고, 그렇게 또 2년 정도 열심히 또 거의 매일처럼 운동을 해나가니까 복근이 엄청 장점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한 10년은 안 되지만 거의 그 가까운 시간 동안 복근 운동을 단련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복근은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특히 비시즌 되면은 뭐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저 이제 종종 댓글도 달리는 게, 복근 운동 영상, 쇼츠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좋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제 복근을 좋아해 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이번 비시즌은 제가 복근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저번 주에 왜 안 했어?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틀 전에는 했습니다, 복근 운동. 근데 이제 쥐날까봐 매일은 안 하고 다시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천천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궁금해 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거잖아요. 맨날 하셔도 좋아요. 조금씩 맨날 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할 때는 어느 정도 투자했냐?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했고, 짧게는 10분 정도 했습니다. 8-minute abs workout이라고 유튜브에 엄청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거를 많이 따라 했었어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라는 전제를 단 이유는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적치는 그게 고트긴 하니까 뭐 따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8분밖에 소요가 안 되다 보니까 8분 안에 지옥 같은 복근 통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복근이 장점이신데 복근 운동 중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복근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되네요. 일단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미적으로 보이는 거 외에는 운동하는 거 비추천. 요추 굴곡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허리 불편함이 오는 거 당연한 거고, 복근이랑 코어근 개념은 다르지만 종속 근육이기 때문에 3대 운동이나 그 외 머신 사용할 때도 충분히 사용되고 발달 만들 수 있음. 복근 운동 진짜 비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밑에다가 전형적인 운동한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의 개소리죠. 다이어트에도 복근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충분히 또 안 나오고 따로 빼서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저도 이 의견이긴 합니다. 볼륨감이나 대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야 그럼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본 거야? 아무튼 제 의견을 한번 중요한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여기에다가 진짜 비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든 운동은 한쪽에 치우쳤을 때 문제되는 거지 복근 운동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복근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한 굴곡, 요추 굴곡을 필연적으로 만들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추 신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분이 염려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 것 같은 게, 척추, 특히 요추는 사실 크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최선의 그 건강을 위한 방책이랄까요? 그냥 얘 정렬 상태 그냥 깨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최고예요, 사실. 근데 복근 운동을 하거나 또 신전 운동을 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계속 그 척추를 굴곡하고 신전하게 되니까 척추에 이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이 염려하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허리 불편함은 저도 당연히 경험해봤고, 복근 운동으로 인해서.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허리 디스크 좀 가지고 계시고 또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복근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더 저는 높아요. 제가 그 지도했던 회원들로만 봤을 때는 복근이 되게 약해.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근이랑 코어근이 개념은 다르지만 종속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코어 근육은 따로 있습니다. 4가지 근육을 주로 봐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코어 근육 중에 하나가 복횡근이라는 애고, 그리고 횡격막입니다. 이 복근은 복직근이랑 외복사근, 내복사근 있고, 복횡근도 복근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말한 것처럼 개념은 다르겠지만 저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통해서 복횡근을 단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복횡근이 강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랭크 같은 거, 뭐 코어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복근 운동이거든요. 복직근 수축, 외복사근, 내복사근 수축, 복횡근 수축까지 전체적으로 되게 단단하게 긴장을 주면서 버텨주는 아이소메트릭 형태의 운동인데, 이게 이제 복근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거는 척추의 정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되게 건강한 코어를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왕이면 이분이 염려하는 그런 뭐 요추 굴곡을 이렇게 막 많이 시키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좀 아이소메트릭 형태의 운동들, 또 복근 운동입니다. 이분은 단편적으로 굴곡만 하는 것을 이제 복근 운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랭크라든가 할로우 포지션 이런 것들도 복근 운동에 속하기 때문에요, 복근 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저도 뭐 디스크 증상이 없다는 아니지만 허리에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 허리의 불편함을 복근 때문에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근 때문이 아니라 복근 운동을 너무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너무 굴곡을 한다든가 너무 비튼다든가 막 이런 거를 좀 지나치게 많이 해서 신전도 해야 되고 아이소메트릭도 해야 되고, 반대로 후면사슬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복근만 한 데는 확실히 허리가 아팠어요, 어릴 때. 근데 후면사슬 강해지면서는 허리 통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면사슬이 강해지고 복근이 강하면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중요성, 복근이 강하면 척추 정렬시키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 굴곡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너무 허리가 많이 신전돼 있는, 요추가 신전이 너무 강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복직근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복횡근, 코어 근육이라고 했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라서 복근이 강할수록 호흡도 잘하고 운동 강도나 뭐 안정성 이런 거 다 높일 수 있을 겁니다. OHP 김승현님 유튜브 많이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다음날 광배나 대원근 쪽에 근육통이 있습니다. 자세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OHP의 특성상 팔을 위로 들잖아요. 자, 그럼 팔을 위로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광배근, 대원근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내리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늘어난 광배근과 대원근은 안정시키느라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항은 없지만 무게를 안정시키려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근육통이 생길 수 있어요. 꼭 무게가 달려 있어서 무게를 달고 저항을 하고 한다고 근육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통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는 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길 만큼의 이제 부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여기 답글도 적어주셨는데 정거근 근육통을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잦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앞쪽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요거는 이제 정거근이거든요. 앞쪽에서 이렇게 외복사근 타고 위로 겨드랑이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위에 툭 하나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거근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좀 통증이 있었다면 안 쓰던 정거근을 활성을 많이 시켜서 일어나는 걸 수 있겠죠. 그게 아니어도 뒤쪽에 통증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거근이 아니라 아까 말한 원리로서 광배근, 대원근 이런 등 근육들이 안정근으로서 또 기랑근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제가 옛날에 지금은 많이 요즘 언급이 안 되시지만 텐랩스 성국 형님이랑 헬창이랑 트포이랑 같이 이제 어깨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그 다음날 어깨는 멀쩡한데 등이 진짜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같이 엄청 중량을 많이 들고 막 오버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것처럼 광배근, 대원근 통증 있을 수 있다. 유산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가끔 걸어 다니는 정도고요. 다이어트 한다, 체중 감량이 시작한다 이래도 잘 안 합니다. 보통 저는 그냥 밖에 걸어 다니는 것 정도로 활동을 좀 대신 하는 편이에요. 한 5,000보에서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5,000보도 못 걸었다 하면은 밖에를 걷거나 밖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가 오고 막 이런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추가로 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 나 이거 큰일 났다, 3주 내로 내가 체중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강도를 중강도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숨이 좀 약간 헐떡이는데 그래도 옆 사람이랑 대화는 좀 가능한 수준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30-40분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유산소 운동 기구는 트레드밀을 경사도를 많이 올려서 걷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슬링렉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발을 슬링렉에 터치할 때 양쪽이 다 안 닿고 한쪽 먼저 닿고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 닿는 그런 불균형이 있어요. 즉 양쪽이 동시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수행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천천히 내려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솔루션. 자, 요거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아직 몰라요, 뭐가 원인인지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견갑 한쪽 오른쪽이 조금 더 전방경사 돼 있어서 말려 있으니까 어깨가, 그래서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야겠죠. 근데 골반이 문제일 수도 있죠. 문제의 소지는 너무 다양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루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운동도 잘 안 되고 이게 잘못하면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간단합니다. 뭐야? 배우세요. 운동 지도 받으세요. 데드리프트 잘 가르치는 분한테, 데드리프트 전문가, 그리고 기왕이면 교정운동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솔루션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할 때 어깨 관절이 찝히는 것처럼 아프고 불편한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웬만한 거는 그 통증에 관한 거, 불균형에 관한 거 글로 보면 모르는데 이거는 딱 알 것 같아요. 견갑골이 전방경사돼서 상완골 전방 활주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IFBB 프로 못 따는 건지 안 따는 건지 궁금. 아니 뭘 궁금해? 못 따는 거지. 그죠? 도전했는데 못 땄으면 못 따는 거지 뭘 안 따는 거야. 근데 이제 안 따고 싶었던 시기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다. 북동풍이 불기 시작했어.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IFBB 프로리그에서 내에서의 내추럴 입지가 원래는 되게 좁았었는데 지금 그거를 확대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IFBB 프로리그 측에서. 그래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못 따더라도 계속 도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또 WMBF랑도 결별을 하게 됐고. 안쪽 가슴을 채우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운동하면 언젠가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까지 자연스레 채워지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왔었는데 확실한 거는 내가 사용되는 근섬유가 우선적으로 더 사용되다 보니까 안쪽 섬유를 좀 깨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쪽 섬유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채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안쪽 섬유를 활성시키지 않고 프레스를 하면 프레스만으로는 채워지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안쪽에 있는 섬유를 충분히 활성시키면서 프레스를 하면 나중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데 안쪽 섬유를 활성을 못 시키면서 프레스만을 하면 저는 채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더더더 걸리고 운이 나쁘면 영상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안쪽 섬유를 채우는 활성시키는 그 동작들과 느낌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플라이 같은 운동들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근비대성으로도 또 운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플라이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플라이를 아예 안 했어요. 일절 안 해다가 요새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 영상 중에 가슴 안쪽 타겟하는 그 플라이 김도겸 코치한테 배운 그 방식을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추천드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찾으시기 어려울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케이블 머신에서 앵커를 뒤에다 두고 앞으로 프레스하는 방향으로 많이 플라이를 하실 거예요. 약간 크로스오버 하듯이.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앵커 사이에 들어가거나 또 앵커보다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모으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는, 단축 수축에 집중하시는 그 운동을 첨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케이블 머신이나 어떤 머신을 활용한 다음에 쭉 끝까지 펴면서 안쪽 섬유 끝까지 활성되는 거 확인하면서 운동하기. 거울을 보시면 좋고요. 내가 시각적으로 보이면 좋은데 이제 고개가 잘 안 숙여지는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가슴이 납작하면 안 보이니까 저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보이긴 해요.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하거나 영상 찍으시면서 또는 파트너 또는 코치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 섬유 계속 활성시켜야 가슴 안쪽이 채워진다. 운이 좋은 사람 또는 유연한 사람들은 그냥 프레스만으로 안쪽 섬유 잘 활용이 돼서 안 하셔도 충분히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하이바 백스쿼트 할 때 앉고 일어나면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일어나요. 무릎을 먼저 편다는 얘기겠죠. 허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해봐도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엉덩이가 약한 것 같아.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나서 허리를 이렇게 딱 상체를 드는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니까 무릎을 먼저 편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은 발목이랑 무릎이 먼저 활용되면서 무릎을 먼저 첫 번째 펴버리고 엉덩이가 나중에 쓰이는, 그래서 이분은 힙 드라이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힙 힌지 앤 힙 드라이브. 그래서 엉덩이를 좀 강화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상담 잘 못 해드리는 편인데 이거는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엉덩이는 어떻게 강화하나요? 되게 간단한 운동으로는 브릿지 동작도 있고 힙 브릿지 동작, 그리고 힙 스러스트 동작도 있고 데드리프트도 있고요. 불가리안 스프릿 스쿼트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는 동작인데 이건 당연히 못하실 거라서 워킹 런지. 근데 이분은 워킹 런지 해도 똑같이 허리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엉덩이만 따로 강화하는 동작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스쿼트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풀스쿼트에서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다 완전히 접히는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을 다 펴기 전에 엉덩이가 빨리 올라와 줘야 되다 보니까 그나마 무릎만 꽉 펴서 먼저 엉덩이 이렇게 그 상체 숙이면서 들어 올리는 동작,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절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스쿼트 하체 머신 한두 개, 화요일 OHP 어깨 머신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스밴드 플러스 OHP를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면서 보조 운동으로 풀업 또는 머신 운동 한두 종목만 하는 식의 운동 방식은 비효율적일까요? 머신만 하면 4-5 종목도 수행할 만한데 한 종목당 4세트씩, 스밴드 OHP 메인으로 진행한 뒤에 이어서 머신 운동을 여러 종목 하기엔 시간이나 체력이 좀 부족하네요. 스밴드 OHP 고중량 RP는 8에서 9로 점진적 과부하서 해주면서 세트 간 휴식 시간은 2에서 3분 정도 쉬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세트 간 휴식 시간도 뭐 3분 정도면 충분히 쉬고 계시고, 예를 들면 뭐 스쿼트 한 다음에 또 프리웨이트 또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머신으로만 뭐 4-5 종목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빅3 플러스 OHP 정도 하면서 운동하시는 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속 한번 쭉 꾸준히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이 좋냐가 아니라요, 그 방식으로 꾸준히 할 수 있냐 그리고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따로 기록 안 하고 매번 횟수, 증량, 휴식 시간, 속도 등 점진적 과부하를 적응시키려고 혼자 다그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상이 돼서 웃었어요. 죄송해요. 혼자 막 나를 다그치는 거 아니야.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김승현. 더 해야지 자식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냥 귀여웠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면서 한대요. 너무 체계적으로 운동 안 하면 운동이 즐겁지가 않다.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체계적으로 하면 운동이 즐겁지가 않던데. 운동 1년 차인데 이런 운동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요건 그냥 개인 성향인 거예요. MBTI 뭐 깊게 몰입 안 하길 바라지만 저도 그냥 가볍게 우리 언급하면 좋은 게, 이분은 그냥 대문자 J인 거야. 이렇게 기록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만족스러운 거죠. 즐겁고.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물며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심지어 이과적 접근 아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저는 또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탐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고 임기응변에 강한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진짜 사전에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철저하게 막 체계적으로, 보디빌더니까 막 프로니까 막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프로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프로들은 훨씬 더 비계획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한 타입이 많습니다. 보통 J들은 코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많은 그 대다수의 수준 높은 탑 랭커들은 P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은 비계획적인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한 선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남이 시키는 거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되고 체계적인 거를 떠나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게 또 프로 레벨 가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체계적인 거면 거기에 국한될 확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수로서는 조금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은 또 선수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일반 뭐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하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좋죠. 이렇게 못해서 다들 PT 받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대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주길 바라면서. 근데 이분은 PT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짜놓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지어 너무 즐거워. 얼마나 행복해. 너무 축복받았었어요. 이 방법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해주면 또 난 이것도 즐겁더라 하면 좋은 트레이너 되는 거죠. 코치도 되는 거고. 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즐기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냥 MBTI P, J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근데 진짜로 다 P가 많아요. 제 주변에 다 P입니다. J 없어요. 보디빌더 가운데서는. 친한 지인들 중에는 일단은 이우진, 최은총 둘 다 나랑 똑같은 파워 P. 은총이 형은 진짜 슈퍼 P입니다. 완전 슈퍼 P세요. 그리고 용승이, 선호형도 P세요. 형제도 아마 P였던 것 같아. 아무튼 P가 많습니다. J가 없는 건 아니에요. J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누구야? J 많이 안 떠오른다. 링거가 J였던 것 같아. 많이 안 계세요. P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 제 개인 통계라서 뭐 그냥 뭐 흘려 들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건데, 또 농담 반 진담 반 좀 세게 얘기하긴 했던 건데, P들이 다이어트를 잘해요. J들이 좀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 같아. 저기 앞에 계셔요. 웃으시네. PD 형님도 J신데 다이어트를 잘 못하세요. 공감하시죠? P들이 다이어트 잘해요. 임기응변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잘 안 해도 상관없어서. 틀리면 스트레스만 받아. 맞아. 저희들은 오늘 계획한 대로 못 먹었어. 아이씨 스트레스 씨. 먹어! 이러면서 또 이제 폭식하고 자고.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P들은 뭐 괜찮아. 내일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오늘 못했어. 내일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잘하는 편이에요. 주변에도 저 친구 조금만 더 컨디셔닝 진짜 조금만 더 잘하면 더 될 텐데 싶은 애들이 다 J야. 희한해요. 아까 말한 링거도 컨디셔닝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데 링거. 그리고 하람이 다이어트 못하는 애는 아니야. 잘해. 근데 조금만 더 벗기면 되는데 하람이 J.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짜 와 미쳤다 저 컨디셔닝. 자, 저 볼따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없애기로 소문난 선수죠. 데스페이스. 그리고 용승이 컨디셔닝 하면 또 떠오르는 선수죠. 이용승 선수. 그 외에 컨디셔닝 작살나게 뽑는다 하면 P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반박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직장인이고 5분할로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휴식은 꼭 해주려고 하고 평소에 밥은 4끼, 밥이랑 닭가슴살 이렇게 식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기가 요즘 자주 오고 있는데 혼자 하는 운동이 재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파트너 운동도 운동이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혼자 해야 되는데 운태기를 극복하셨던 방법이라든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면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휴식을 더 한다든지 운동 강도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키 187cm에 몸무게 88kg, 골격근량 47.1 나옵니다. 운동 경력은 4년 이상이고요. 운태기, 그래 맞아. 운태기 극복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운태기 극복의 가장 큰 방법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막 한 달, 2달 이렇게 쉬면은 그 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운동 안 쉬고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태기 극복 첫 번째, 운동을 한 일주일 이상 쉬어라. 근데
부작용으로 일주일 쉬었는데 더 쉬고 싶어. 아 그냥 운동 자체가 하기 싫어졌어. 1년도 쉴 수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쉬었거든요. 거의 3년 가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동을 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사실 좀 주의해야 될 게요. 키가 187cm예요.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약해. 어쩔 수 없어. 좀 저희같이 좀 평범한 스펙이어야지 열심히 진짜 해야만 한다 이러면서 진짜 끊임없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샘솟는데, 이분은 이미 뭐 재벌로 태어났는데 뭐 돈 벌어야지 이런 걱정할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운태기가 오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네요. 이 정도 스펙이었으면 저도 운태기 자주 올 것 같아.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나는 계속 더 정진해서 끝판왕에 군림을 하겠다, 피지컬 끝판왕이 되겠다 하시면 운동을 잠시만 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때 주의사항, 영원히 쉬게 될지도 모르니까 주의해라. 사실 제 속마음은 영원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운동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쉬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운동 그만해 이게 아니라, 너는 스펙 좋으니까 운동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도 운동 한 일주일 쉬었을 때가 운동 잘 됐었고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생겼었고, 마찬가지로 1, 2년 쉬니까 다시 운동 시작했을 때 운동, 야 난 더 쉬면 안 돼, 이제 무조건 해, 시간 아까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유 또 다른 분도 직장인인데 주 5회 운동을 열심히 한다, 정신력이 참 좋다, 대단하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헬스 가시는지 궁금하다, 막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피곤하지만 그냥 운동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래 버렸다, 이제는 습관처럼 간다.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뭐 귀찮잖아요. 저 양치하기 귀찮잖아요. 자기 전에 이거 씻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다 씻고 양치하고 다 하잖아요. 밥 차려 먹기 귀찮은데 밥 차려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운동도 귀찮지만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원래는 해요. 우리 지금 원시 사회였으면은 자동 운동입니다. 수렵하고 채집하고 하는 동안 몸을 써야 돼요. 그렇게 사람은 원래대로면 몸을 이렇게 써야 되는 운명인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거 컴퓨터 앞에서 그냥 딸깍딸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몸을 써야 돼요. 왜? 사람은 이거 딸깍딸깍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 식사하시고 양치하듯이 매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댓글 다신 분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거는 쇼츠용으로 뽑으려고 말한 겁니다. 수험생이라 운동을 주 1회 상체 무분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이 털리면 가슴 운동할 때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가슴, 등, 어깨, 팔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해도 소폭이나마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 순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 주에 운동을 하루밖에 못하는 만큼 강도나 볼륨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텍스트 그대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일단 운동을 하시면 소폭이나마 무조건 발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발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폭이나마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뭐 그렇다. 그리고 운동 순서에 문제가 없는지, 사실 문제 있는 운동 순서라는 거는 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운동 순서가 그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할에 대한 구성 순서보다도 사실 오늘 하루 운동하는데 뭐 복근 운동 먼저 하고 팔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 뭐 가슴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지금 뭐 가슴, 등, 어깨, 팔 이 순서로 운동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하체를 왜 안 하세요? 수험생이라서 하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앉아만 계시니까 하체 운동 안 하시면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체 운동 하시고, 특히나 앉아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이 되게 약해지면서 또 단축이 됩니다. 꾸부정한 자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데드리프트라든가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 하체 운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스트레칭 하듯이 가동 범위 잘 만들 수 있는 동작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문제는 그냥 하체 운동을 안 한다가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체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 할 때 체중 감량에서 하체 근손실의 비중이 높아져서 같은 몸무게가 빠져도 체지방이 덜 빠지나요? 아니면 지방 감량량은 일정하고 오히려 하체할 에너지를 상체에 쏟아 상체 근육량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참신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뭐 하체 운동을 무조건 하기도 하거니와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하면서 다이어트 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또 없어서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리적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근데 비약적이긴 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체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하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신 것처럼 뭐 체지방이 덜 빠지거나 상체 근육량을 더 보존할 수 있거나 이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로딩 느낌으로 일주일 정도 길게 운동 쉬는 거 괜찮을까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또 강도 높게 충분히 해왔다는 가정하에서 적어도 한 6주에서 8주 정도 운동을 주차별로 굉장히 볼륨과 강도를 쌓아왔고 지속이 돼 왔다 싶을 때 이제 그 정도 쉬는 거 추천드립니다. 체감상 저도 한 3개월마다 일주일 정도 쉬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제 일주일 을 쉬는 게 이제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1월 달이었나 그때 했죠.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쉬고 나서 운동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골드짐 나시 사이즈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 입습니다. 탄수화물 사이클링 중 고탄수 데이 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대신에 삼겹살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류를 많이 먹는 건 어떤가요? 고탄수화물 데이 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을 먹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사이클링 원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좀 많이 먹다가 지방 안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그 원리인데 저탄수 고지방 하다가 갑자기 중탄수 고지방을 하면 뭐가 좋겠어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FB 브로초조? 뭐야 이거 씨. 깜짝아. 나 진지한 건 줄 알고 이 영어까지 읽었는데 뭐 IFB 프로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건 줄 알고 읽은 건데 그냥 그 개그 닉네임이었습니다. 이분이 좀 약간 그 컨셉러 같아요. 컨셉 댓글러라서 그냥 피식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저도 몰라요 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1000만원대 중고차 추천해주세요. 저는 차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000만원대 중고차가 뭐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시세를 몰라가지고. 보통 뭐 경차 아니야? 1000만원대면? 아니면 소형차 뭐 아반떼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오래된 그 중형차겠죠? 그랜저 뭐 한 10년 탄 거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차는 그러니까 소형차로 잘 사시면 좋을 거. 소나타 좋죠. 소나타가 참 좋은 차인데 요새 안 보이더라고. 맨날 그랜저밖에 안 보여. SUV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투싼 이런 거는 많이 보여도 소나타는 잘 안 보이더라고. 여기 있다. 셀토스 니로 베뉴 괜찮을 것 같아. SUV 좋아하시면 베뉴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탔었거든요. 차 좋더라고요. 여기 근데 답을 해주셨네. 저보다 차 잘 알리실 테니까 F바디 5 시리즈나 그랜저 IG 정기형 LPI나 디젤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저 차 잘 몰라요. 차 알못이라서 이분 말씀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 시리즈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5 시리즈 더 비쌀 텐데. 운동 꾸준히 하다가 쇄골 골절로 아프셨겠다. 몇 개월 쉬어야 하는데 복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재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그 재활 운동 센터 있을 거예요 아마. 꼭 빼놓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불균형 엄청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재활부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근력 운동, 재활 운동도 근력 운동인데 이제 보디빌딩스러운 몸 만들기 운동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재활만 생각하세요. 올해 연애 루틴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루틴 짜면은 짠 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저도 그럼 루틴 짤래요 지금. 루틴을 짜보자. 그리고 저는 원래 제 루틴 공유를 운동은 해도 다른 일상 루틴 공유하고 싶진 않으니까 연애 루틴 좀 나름 짜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너무 큰데? 어떤 계획이요? 사실 저는 계획을 크게 안 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P입니다. P. 그래서 계획이 크게 큰 단위로는 있는데 이제 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월 달에 시합 나가야지 뭐 그런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있잖아요. 애들이랑 미국도 한번 또 가야겠다. 그때는 PD 형이랑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약간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계획을 왜 안 짜냐면 계획대로 된 적이 잘 없더라고. 제가 살면서 계획한 대로 됐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또 큼직한 거는 계획하면 되더라고. 짜잘한 거는 계획이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큰 거를 계획하면 큰 게 잘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보통은 큰 거부터 계획 세우지 말고 작은 거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작은 거 생각하고 그냥 큰 거 나 이거 해야지 하면은 그게 좀 빠르게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안 된 것도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긍정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 바대로 잘 실행되는 편이니까 뭐 계획을 안 짰었는데 좀 짜볼게요. 근데 그거 궁금해 하지는 마. 계획은 원래 남한테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계획을
짜되 공공연하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거를 자꾸 떠벌리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뭐 실현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더라고요. 블랙핑크 콘서트 하면 또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무조건 갑니다. 전 저번에도 홍석이 덕분에 너무 즐겁게 다녀왔고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시간 중에 한 일부였기 때문에 또 갈 것 같아요. 요새 또 코첼라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또 너무 좋아하지만 르세라핌이 다소 라이브가 좀 아쉬웠어. 그거 가지고 진짜 막 죽을 듯이 막 물어뜯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뭐 그 가수가 당연히 라이브 잘하고 해야 되지만 뭐 항상 잘하긴 또 어렵고, 그리고 요새 아이돌은 좀 약간 좀 퍼포먼스 중심이고 비주얼 중심이니까 아무튼 저는 뭐 크게 막 좀 라이브 아쉬웠구나 이랬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좀 욕을 먹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블링크로서의 좀 자부심도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역시 블랙핑크 저런 논란 없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부심 좀 있었습니다. 근데 콘서트 가면 더 잘해요. 또 콜첼라에서도 워낙 잘했고 그거 그대로 또 저는 콘서트에서 현장에서 또 느꼈기 때문에 또 가고 싶네요. 그리고 왜 좋았냐면, 여러분들은 뭐 다 이제 머글이셔가지고 수록곡은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근데 블랙핑크는 진짜 수록곡이 다 좋습니다. 타이틀보다도 오히려 수록곡이 좋고, 가장 최근 앨범 핑크베놈 같은 경우도 그 핑크베놈이나 셧다운보다도 텔리 아니면은 뭐 타이퍼걸, 저는 뭐 타이퍼걸이나 아니면 텔리 그리고 로제 솔로곡인 하드 투 러브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세 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수록곡을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콘서트를 가면 그거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죠.